본 영상 속의 두 딜러의 이야기는 개인적인 중고차 견해를 나누는 영상으로 참고용으로 활용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중고차 이민용 팀장입니다. 오늘은 중고차 폴리스라는 채널을 갖고 계시는 이학성 부장님을 한번 초청을 해서 항상 저 혼자만의 의견을 안내해 드리는 게 좀 이제 신빙성이 떨어질 수도 있을까봐, 비록 그 채널을 가셔서 보실 수도 있겠지만 같이 상의해 보는 시간, 제가 질문해 보는 시간을 가지면 어떨까 해서 한번 어렵게 시간을 한번 뺏어봤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우선은 제 채널만 보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모르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으실까봐 자기소개 한번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유튜브 중고차계의 협계 중고차 폴리스 이학성 부장입니다. 협객이라고도 하셨고 폴리스라는 채널명도 갖고 계시고, 네. 주로 어떤 컨텐츠로 유튜브를 하시죠? 일단 중고차 허위 매물 뿐만이 아니라 중고차 관련 사기 피해 많은 분들에게 전달을 해드리고자 그 영상을 주로 올리고 있습니다. 아, 네. 그 저보다 네이버 지식인도 1년 더 빨리 하셨고 유튜브도 1년 더 빨리 하셨어요. 네네. 여태까지 건수로 따지면 몇 건 정도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네이버 지식인 같은 경우는 이제 답변만 드릴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이다 보니까 한 5,600개 정도가 답변을 드렸고요. 그 중에 전화 주신 분들이 한 2,000명 정도 되세요. 네네. 그 중에 제가 아는 것도 굵직굵직한 건수들이 몇 건 있었을 텐데 기억나는 건수가 혹시 있을까요? 일단은 네이버 지식인 같은 경우는 제규어 XJ, 모델은 제규어 XJ인데 약 5천만 원 정도의 가량 시세 차량을 8천 주고 사신 분. 3천만 원 당하신 거네요. 네네. 그분은 이제 한 3개월 만에 전액 받으셨고요. 그리고 유튜브 같은 경우는 제 유튜브를 시작하게 된 계기를 만들어준 사건이죠. 이제 보배드림의 스님 사건. 그 피해는 이제 경차 250만 원 정도 당하셨던 사건이었는데 거의 신차가에 구매하셨던 사건이었습니다. 지금 허위 매물 도와주는 컨텐츠가 굉장히 많은데 그 중에 이학성 부장님의 중고차 폴리스 채널은 잘 안 보여요. 네. 네, 그 이유가 혹시 있을까요? 저는 물론 이제 제가 변제를 해드릴 수 있게 도와드리긴 하는데 피해자분들을 제가 오시게끔 영상을 찍지는 않아요. 왜요? 일단은 그게 허위면 피해를 당하신 분들은 몸과 마음이 굉장히 지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상업적인 부분을 이용하고자 그런 콘텐츠 영상을 찍게 되면은 그 사람들을 이용하는 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전화상으로만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손님 이용해갖고 컨텐츠로 활용하고 싶지가 않다. 그분은 이미 지쳤다라는 말씀인 것 같고요. 그렇죠. 이제 그 허위 매물 도와주거나 아니면은 뭐 하는 업체들 있지 않습니까? 네. 정의 구현하고 뭐 등등 하는 영상들 굉장히 많고 한데 2020년 여름이었어요. 아시는 분은 아시고 모르시는 분들은 모르시겠지만 폐업한 업체가 있거든요. 그런 업체 중에. 네, 제 영상에도 있었던 업체. 그 당시에 그 업체가 댓글들을 보면은 굉장히 정의구현 이런 업체가 살아야 된다 이런 댓글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근데 폐업을 했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모르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제가 유튜브를 시작하고 나서 얼마 후에 상당히 많은 제보가 있었던 업체였던 부분이었는데 어느 날 영웅이 돼 있더라고요. 갑자기 떴어요, 그죠? 네, 어느 날 영웅이 돼 있었고 또 심지어 그때 또한 제보가 있었던 상황인데 그 업체가. 네, 어느 이제 유튜브 채널에서 공개가 됐죠. 그러면서 이제 저 또한 업체명을 거론한 영상이 있었는데 다 내렸습니다. 어차피 폐업을 했기 때문에. 네, 폐업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래도 이제 지났긴 했지만 많은 분들께서 아직 회자가 되고 기억을 하셔야 될 부분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쵸. 영웅 심리를 이용한 그런 업체는 좀 어느 정도 생각을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정직한 업체는 없다라고 꾸준히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죠? 그쵸. 네. 저 또한 믿지 말라. 네네. 강약 중간약으로 어떨 땐 잘해주고 어떨 때는 못하게 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쵸. 항상 일정해야죠, 사람이. 네, 맞습니다. 저희가 그랬다라는 거는 여러분들께서 시세 공부를 하시는 게 좀 중요하지 않나 저는 항상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네. 허위 매물 뭐 이런 그 업체가 잡는 업체가 몇 군데 정도 있을까요? 상당히 많죠. 아직까지도 뭐 예전에 비해서도 더 많은 유튜브 중고차 콘텐츠라는 업체들이 많다 보니까 점점 늘어나고 있는 추세예요. 또 심지어 점점 아마 더 늘어날 거예요.
굉장히 많다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죠. 요즘은 좀 잠잠한 것 같기도 한데 허위 매물이 요즘에 좀 많이 없어졌나요? 많이 줄어들긴 했죠. 예전에 그 경기도지사 이재명 도지사님이 이제 허위 매물 관련해서 간담회를 한번 열었었잖아요.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두 업체도 갔었고 그 이후로 좀 줄어들긴 했어요. 손님들께서 그냥 믿기만 하고 구매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은 것 같은데 그런 분들께 한번 어떤 말씀 해주실 수 있나요? 간단하게. 일단은 정답은 없습니다. 네. 이게 정답은 없는데 저희도 정답이 아닐 수도 있고. 예, 뭐 물론 이제 가서 구매하시는 거는 반대는 안 해요. 하지만 좀 어느 정도 비교는 하셔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 제가 이제 인천에서 근무하고 있고 네. 이학성 부장님께서는 부천에서 근무하고 계시는데 네. 인부천, 그러니까 인천 부천을 합쳐서 인부천이라고 많이 하고 네네네. 쓰레기다. 뭐 애매비도 속인 뭐 그런 내용도 있고 그리고 또 이제 믿고 걸러라 이런 내용이 있는데 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좀 일반 개인적으로 속상해요. 저 또한 속상한 부분은 있죠. 근데 이제 소비자분들 인식이 어쩔 수가 없죠. 이 인천 부천이 당시에 허위 매물 딜러들이 많다 보니까 그런 인식 때문에 어느 정도 정화를 시키려고 노력했던 부분도 있긴 하지만 이게 저 혼자만이 됐던 부분은 아니었어요. 하지만 이제 폐업하는 업체라든가 다 많은 업체들 때문에 많이들 사라지긴 했죠. 근데 그거를 굳이 지금에서 얘기를 한다봤자 뭐 믿어주는 사람도 없고 요즘에는 저희만 잘하면 되는 거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좀 알아주시는 분이 많아지시고 시세 공부하시는 분들이 많아지셨으면 좋겠고요. 네. 요즘에 좀 이슈가 약간 쭉 올라갔다가 약간 떨어지고 있지 않나 싶긴 한데 대기업에서 지금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지 않습니까? 네. 그게 이제 지금 이러한 인식들이 안 좋기 때문에 소비자분들께서는 여론이 환영하는 분위기이고 네. 딜러분들은 매입하시는 분들이 더 많기 때문에 대부분 조금 뭐랄까 반대하시는 분위기인데 네. 의견은 어떠십니까? 반대하세요? 저는 딜러의 입장으로서는 반대고 이제 소비자 입장으로서는 찬성하는 편입니다. 중립이죠 어떻게 보면. 반대 입장이면 중립이 아니죠. 딜러 입장으로서는 반대입니다. 저는 신경 안 씁니다. 그냥. 대기업에서 캐파를 매입하는 차를 더 가져가면 문제 아닐까요? 그거는 본인끼리 하기 나름인 거고 그건 아셔야 돼요. 소비자 입장에서 저 또한 저는 딜러, 소비자 입장에 둘 다 찬성이에요. 왜 그러냐면은 살아남을 사람들만 살아남는 건 마찬가지지만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다 해서 많은 딜러분들이 별로 좋아하진 않으실 거예요. 그러실 것 같아요. 본인들이 노력을 해야 되는 부분이 경각심을 주는 거고 네. 소비자 입장에서는 허위 매물이 없다. 또 뭐 정직하다. 물론 이제 보증 기간이 더 늘어나기도 해요. 심지어 그런 부분은 찬성이지만 금액이 더 비싸진다. 보증 범위는 똑같습니다. 보증 범위 기간만 늘어날 뿐이지 범위는 똑같이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거는 솔직히 머리만 도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거를 소비자분들이 아셔야 되는 부분. 매매단지보다 쌀 수가 없지 않습니까? 비싸죠? 네. 비쌀 수밖에 없죠. 왜냐면은 비싸게 매입해서 싸게 팔 수가 없는 구조기 때문에. 그렇죠. 근데 그리고 팀장님 아셔야 되는 게 뭐냐면은 예전부터 대기업은 진출해 있었어요. 그렇죠. AJ 셀카, SK, 엔카, 현대캐피탈 중고차 사업부가 따로 있잖아요. 글로비스랑 연관되는 거 아니에요? 네, 맞아요. 대기업은 원래 들어와 있었습니다. 네, 뭐 볼보, 네. BMW. 수입차 인증 중고차는 별개로 국산차로 따진다면 원래 대기업은 들어와 있었는데 네. 이번에 현대에서 아예 그 얘기를 한다고 그래가지고 네. 지금 약간 이제 견제를 하는 그런 부분이라 생각을 해요. 저는 신경 안 쓰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매입하는 딜러 입장에서 한편으로는 이건 제 생각인데 매입하는 딜러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동료 아니겠습니까? 네? 동료 아니겠습니까? 경쟁자 아닌가요? 경쟁자일 수도 있지만 같은 딜러. 동종 업계 사람이라고 동종 표현을 업계. 하는 게 맞죠. 근데 이제 그렇게 봤을 때는 조금 이제 매입하는 캐파 대수적인 측면에서는 조금 이제 대기업에서는 다음 기회를 노리는 게 개인적으로 좀 좋지 않나 하는 생각. 다음 기회라기보다는 저는 뭐 이거는 나중에 되면은 수그러들 거예요. 네. 수입 인증 중고차를 보시면 돼요. 네. 수입 인증 중고차가 처음에는 큰 이슈가 됐지만 나중에는 비싸다는 걸 소비자가 인식을 하기 때문에 잘 찾지도 않아. 일단은 대기업은 큰 틀의 하나고 그 다음에 중고차 딜러들은 개별적이기 때문에 가격적인 변화율로 따졌을 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예전에도 그랬지만 중고차 매매단지가 가격 경쟁력만큼은 어디에서든 어느 업체보다 대기업보다는 경쟁력이 있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 게 맞습니까?
그럼 개개인의 생각이 다 그렇죠, 그렇죠. 개개인의 생각이라 생각합니다. 네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여러분들께서는 이 점 참고해 주시고 대기업이 혹시라도 들어와도 가격 비교를 꼭 해보셔야 그렇죠. 된다. 네. 가격 비교뿐만이 아니라 품질 비교도. 품질 비교 또한 하셔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네. 대기업 들어온다는 그 걱정하시는 분들도 많아요 주위에. 지금 저 문자 맨날 오는데 네, 너 어떻게 되는 거냐 뭐 이런 이제 의견들이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 안에 이제 속해 있는 부분이 매도비도 있고 그다음에 네. 알선 수수료도 있고 네. 성능 책임 보험료라는 게 또 있어서 소비자분들이 알면 알수록 중고차 매매단지에서 구매하는 것을 좀 부담스러워하실 수도 하는 분도 계셔요. 그럼 대기업은 과연 안 할까요? 그렇죠. 안 한다고? 그거를 이제 아니요. 그걸 아셔야 된다는 거죠. 예. 그래서 그 매도비라는 게 있는데 보통은 수도권에서 33만 원을 받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죠. 매도비라는 걸 모르시는 분들한테 매도비에 대해서 설명을 간단하게 한번 해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일단은 매도비라는 거는 이제 흔히들 매도비라고 인식을 하시는데 그 지역마다 금액이 다릅니다. 그 밑에 그 지역 같은 경우 20만 원 받는 데도 있고 15만 원 받는 데도 있고 네. 그리고 위쪽 이제 수원 위서부터는 33만 원, 33만 4천 원 이렇게 받는 경우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매도비라는 명칭이 아니라 네. 계약서를 보시게 되면은 이전 대행 수수료 그리고 관리 비용이 있어요. 네. 그 두 개를 합쳐서 매도 비용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게 자동차 관리법에 나와 있는 명시가 돼 있는 네. 수수료예요. 네. 근데 이전 대행은 이제 예전처럼 전국 남바, 이렇게 지역 남바가 아니라 전국 남바다 보니까 이전 사원들 월급 주는 네. 그런 비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비용은 크진 않고 이제 관리 비용인데 관리 비용은 어떻게 보면 이제 상사가 운영이 되려면 세를 내야 돼요. 그 주차장 자리비도 내야 되고 그것 때문에 이제 상사 운영비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거를 다 소비자한테 받을 수 있게끔 자동차 관리법으로 옛날부터 명시가 돼 있는 거기 때문에 그거는 소비자분들은 이해를 해주셔야 됩니다. 10년 전에는 한 7만 원 막 그랬었죠. 7, 8만 원? 네. 그러다가 이제 13만 원, 17만 원 점점 올라갔었습니다. 매매단지들이 생기면서 네. 세들이 점점 올라가다 보니까 네. 지금 원래 이제 인부천이 제일 비쌌는데 지금 현재 제 생각으로는 수원 쪽이 제일 비싸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다 33만 원이에요. 33만 4천 원입니다. 인천에 어떤 업체는 35만 3천 원도 받어요. 근데 지금은 그렇게 안 받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안 팔죠. 네네. 그 어떤 업체는요, 그 알선 수수료이지 않습니까? 네. 알선 수수료를 우리가 왜 받는지에 대한 의미를 한번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매매 알선 수수료라는 거는 저희가 했던 수고라든가 추후의 사후 처리 그 명목으로 받는 겁니다. 딜러분들이 자기네들이 고생했다는 명목으로 받는 게 아니라 사후 처리까지 해주기 위한 명목으로 받는 건데 이제 수수료에 대한 금액이 정해져 있지가 않죠. 네. 그 차주한테 직접 가면 수수료를 안 내도 되지 않습니까? 원래 그렇죠. 그러니까 알선 수수료예요. 네. 그래서 그 차이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알선을 했기 때문에 하는 거고 차주는 알선을 한 게 아니죠. 본인 차를 그렇죠. 판매를 한 거기 때문에 심지어는 본인 상사의 차를 팔아도 알선 수수료는 네. 이제 받지 못하죠. 네, 그렇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아시고 가시면 좋겠고, 그러면은 딜러한테 직접 사면, 그 차를 갖고 있는 사람한테 직접 사면 좋은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계실 수 있으실 것 같은데, 저희는 객관적으로 차를 금액적으로도 비싸게 안 사시게 도와드리는 역할을 하지 않습니까? 사후 처리도 그렇고. 근데 막상 이게 그 차주분한테 직접 가서 사면 괜찮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드는데 이게 그 차주분께서 진짜 정직하신 분인가 양심적인 분인가 그 사후 처리 문제에 대해서 사후 처리. 왜 그러냐면 이 차는 그 딜러를 그 차량을 보러 가는 거지 딜러를 보러 가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죠. 차주한테 가는 거는. 만약에 차에서 하자 문제점이 생겼다. 이걸 사람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이제 추후에 법적인 다툼이 오갈 수도 있는 부분이다 보니까 어떤 업체는 수수료를 60, 70 받는 업체도 있다고 해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는 수수료를 뭐 얼마 받는다 그래서 정해져 있는 금액이 아니기 때문에 그 정도 받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도 제가 권해드리고 있는 부분은 미리 물어보고 가셔라라고 권해드리고 있는데 미리 동의하십니까? 물어보고 가셔라가 아니라 그만큼의 수수료를 받는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추후의 차량 문제점에 대해서 해주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근데 막상 그러지 않은 업체들이 상당히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수수료 뭐 그 업체가 이만큼 이 수수료만큼에 대해서 값어치를 한다. 한번 방문하셔도 되죠. 유튜브 업체 중에서 환경 설정 건드리는 업체가 저는 굉장히 많다라는 증언을 손님한테 많이 듣는데 부장님도 많이 듣지 않으십니까? 원래 제가 제일 많이 듣지 않았을까요? 최근에도 들으시고 과거에도 들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 상당히 그래서 저 때문에 거의 유튜브 활동을 못하는 업체도 있고 주의하시라고 한번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일단은 환경 설정 같은 경우는 변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카메라 한번 보시고 말씀해 주십시오. 한눈을 팔게 되면은 네. 한눈 팔게 되면은 그냥 조작을 환경 설정이 그냥 올라가는 거예요. 그냥 믿고만 구매하시지 않으셨으면 좋겠다. 항상 말씀드리고 있는데 동일한 생각을 갖고 계신 거예요. 저 또한 믿지 말라라고 말씀드리는 게 항상 저는 항상 해왔던 얘기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딜러들은 솔직히 맞죠. 네네. 본인 수익을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